상쾌한 아침 원두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두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함께합니다. 자, 오늘 아침 원주 지역 기온이 3도로요.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기온도 8도까지 올라가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후끈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구름이 많이 끼겠다고 합니다. 또 여전히 건조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원도 지역에도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지역별로 다 이제 배치가 되죠. 입고되면서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한 아카데미 보존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국립공원공단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가 내달부터 치악산 향로봉 구간의 탐방로 예약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예약지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2월 2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던 원주시 산란기 농장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치사율이 높아 인근 농장에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방역당국도 피상에 걸렸습니다. 이 강원도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7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더라도 최소한 3월 첫 주는 현 단계 기준으로 등교할 것이라고 강원도 교육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거리두기가 조정돼도 예정대로 도내 전체 학교의 82%는 전면 등교가 시행됩니다. 특히 아직까지 등교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제54회 단종문화제를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프로그램인 단종 국장은 온 오프라인을 병행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고 이 단종 제향은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송출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 내 36개 요양병원과 또 각 지자체 보건소에 또 코로나19 백신이 입고됩니다. 준비 작업을 거치고요.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많은 분들 정말 기다렸던 그런 또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향후 일정 어떻게 또 잡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밀보의 박창윤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백신인지 입고가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죠.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중에서 65세 미만인 분들, 이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한 이제 1주년을 맞았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잃어버린 일상을 좀 되찾기 위한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북 안동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유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한 75만 명분 가운데서요. 첫 물량이 오늘 오전에 출하 신고를 거쳐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공장이 안동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안동 백신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천 물류센터에서 집결된 이 백신들은요. 이후에 오늘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부터는 모의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백신 운송 중에는요. 경찰차와 백신 수송 트럭, 특전사 차량이 잇따르게 되고요. 군인이 백신 운송 요원과 동행합니다. 1차 백신 접종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사자와 종사자가 맞게 됩니다. 그 강원도를 보면은 18개 시군 대상자가 9,240명인데요. 이 중에서 접종에 동의한 8,759명에 대한 접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접종 인원에 좀 비례해서 오늘 그 강원도 내 각 시군에 수송될 백신 물량이 대략 한 144박스 정도가 되는데요. 이 물량은 약 한 14,400회분 정도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 1차 접종 전체 인원이 한 8,700여 명이니까요. 이들 그 1회 접종분 전체 물량과 2회 접종분 일부 물량이 이번에 입고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별로 접종 일정, 또 접종 방법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우선 그 시군별 접종 일정을 보면은 그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고성, 동해 이들 지역은 26일부터 접종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요? 내일부터죠. 예. 예. 이어서 태백, 행성, 정선, 철원, 인제는 3월 2일부터, 양구와 영월은 3월 3일, 화천은 3월 4일, 양양은 3월 8일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것도 상당히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시군별 접종 인원을 보면요. 원주가 2,263명, 행성이 262명, 영월이 168명, 평창이 149명, 정선이 153명 등입니다. 접종 일정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단 2차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1차로 접종한 대상자는 그 2분기 대략 한 4월에서 5월쯤에 추가로 한 차례 더 받게 됩니다. 네. 그 접종 방법을 보면 크게 그 보건소 직원이 요양시설을 찾아가는 방문 접종이 있고요. 병원 자체 접종으로 나눠서 시행하게 됩니다.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같은 경우는 그 배송된 백신 물량을 확인한 뒤에 5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그 상주하는 의사가 따로 없는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은 보건소 방문팀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직접 방문해서 접종하게 됩니다. 보건소 방문팀은 일단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운전사 등 5명이 한 조를 이뤄서 방문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원주의 경우 그 방문 접종팀이 한 5개 팀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달 2일부터 지역 내 요양시설을 순차적으로 이 방문 접종팀들이 방문할 예정이고요. 행성군 보건소도 방문 접종팀을 1개 팀을 구성해서 3월 2일부터 4일까지 현장에 나가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양병원 또 요양원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겠고요. 저 또 다음 달이죠. 3월 중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요양병원에 이어서 또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3월 중에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1차 접종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3월 11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대상자를 보면은 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소 직원 등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역학조사, 검역요원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그 병원 내에서 자체 접종을 하거나요, 아니면 보건소로 찾아가서 접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분들을 대해서는 이제 2차 접종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5월 정도까지는 이 1차 접종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 성인들의 접종 시기는 한 7월쯤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죠, 일정이? 예, 좀 일정을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차 접종자들이 1회차, 2회차 분 접종이 한 4, 5월쯤 모두 끝나게 되면요. 19세부터 64세 일반적인 그 성인들 접종이 한 3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그 50세 이상인 분들이 좀 더 일찍 또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성인들이 한 7월이고요. 한 19세 미만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이고 이번에 제외됐던 65세 이상 연령대와 그리고 좀 임산부 이런 분들은 좀 안전성 검토 후에 접종 시기를 좀 조정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 시기 그 7월에 성인들이 모두 접종하게 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인원이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별로 좀 별도의 공간에 접종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원주의 경우는 치학체육관에 설치하게 되고요. 행성은 그 농민문화체육센터 내 실내체육관, 영월은 스포츠파크, 평창 같은 경우는 평창읍에 소재한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접종센터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하루 최대 한 600명 가량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접종 대상자 중에서 이제 본인들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95% 정도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접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 중입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이제
일부는 이 접종을 거부한 분들도 계시겠고요. 이분들은 좀 약간 이제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 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좀 주의사항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예, 그 백신 접종 좀 순서상으로 보면요. 접종 30분 전에 일단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고 의사와 자세한 좀 상담을 한 뒤에 주사를 맞게 됩니다. 접종 후에는 좀 바로 귀가하지 않고요. 혹시 모를 부작용 증세를 감안해서 그 잠시 의료진과 함께 현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그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전담팀도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그 접종 후에도 39도 이상 고열이라든가 두드러지기, 발진, 얼굴이나 손 붓기와 같은 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좀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만약 그 임신을 했거나 14일 이내에 다른 예방 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접종을 좀 미뤄야 하고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든가 발열 등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을 좀 연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65세 이상인 분들은 일단 접종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류가 됐죠. 이게 그 어르신들이 이걸 맞으면 도리어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위험성 때문에 안 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십니다만 그게 아니고 면역력이 확실하게 65세 이상인 분들도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효과의 어떤 그 부분인데 좀 미국에서 좀 이것이 명확하게 아직은 규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연장을 한 겁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렇죠. 맞고 예. 있으니까 뭐 조만간에 그 결과 면역력 항체 형성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고려하겠죠.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의 등교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궁금한데 다음 주 개학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 일정도 궁금한데 일단은 등교는 뭐 예정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제였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좀 기자간담회를 해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 달 2일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도내 학교의 82%가량이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전면 등교가 가능한 도내 학교는 그 유치원이 286곳, 초등학교가 327곳, 중학교가 128곳, 고등학교가 84곳 등 그 도내 그 1022곳 중에서 한 835곳이 전면 등교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좀 이제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학교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보면은 그 도내 그 전교생 60명 이하 유치원 그리고 400명 이하 초중고 등 그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까지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학교장 자율로 전면 등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도교육청은 이번에 그 새 학기에 그 전면 등교에 따른 방역도 좀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학생 한 명당 그 KF94 마스크를 5장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급당 알코올 티슈라든가 손소독제, 뭐 비접촉 체온계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계획이고요. 방역 요원도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요. 기숙사 입사 학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강원도내 학교 중에 80% 이상이 등교, 전면 등교가 진행됩니다만은 이제 규모가 작은 곳이고 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큰 학교들도 또 상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일수록 좀 일정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밀려부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예전 원주시의 당관 극장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그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 아카데미 극장인데요.
지난 2006년에 폐관해서 현재까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극장을 철거하지 않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원회도 또 지난 22일에 결성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카데미 극장 예전에 있던 단관 극장 중에서 이제 철거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극장인데 지금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이 보존 추진위원회가 또 결성되었다고요? 네, 지난 1963년부터 운영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2006년까지 40년 넘게 운영되고 이후 폐관했는데요. 현재는 외부 모습과 함께 객석과 무대 등 내부 원형 모습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원주시 의회에서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고 활용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이후 원주도시재생연구회와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아카데미 살리기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원주 시민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아카데미 극장의 시민 자산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고요. 2019년에는 아카데미 극장 활용을 포함한 문화재청의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당시 아카데미 극장 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려 했지만 다행히 원주시와 협약을 맺고 철거를 1년간 유예했는데요. 이에 지난해 4월 원주시는 소유주와 아카데미 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 극장 활용이 포함된 문화재청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원주시와 아카데미 극장 소유주 간의 매매 협약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주 영상미디어센터를 포함한 단체 및 개인 40여 팀이 모여서 지난 22일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는데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변혜원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문화재청 국비 사업이 좀 선정이 안 되면서 아카데미 극장 매입에 대해서 좀 많이 불분명하게 되었고요.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들이 좀 모여서 단체들이 결성하고 그 단체 중심으로 시민 모금들을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1차 모금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인백석이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벌써 6천여만 원은 이제 넘어가서 2월 달에는 아마 목표를 달성할 것 같고요. 3월 달에는 금액도 좀 다양하게 하고 또 기부해 주시는 거에 리워드 굿즈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폭도를 좀 넓혀갈 예정입니다. 최종 목표는 원주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카데미 극장의 매입금의 한 10% 정도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백인 백석 기부 프로젝트 이 보존 추진위원회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극장 건물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아카데미 극장을 살리기 위한 기부 프로젝트로 개인이나 단체가 100만 원 이상씩 기부하면 기부자 이름을 극장 좌석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6천만 원이 모금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부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부에 참여한 곳은 원주에서 지역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낭만사였는데요.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 가치의 뜻을 모으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낭만사의 박승환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아카데미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안녕 아카데미라는 행사를 할 때 오랜만에 극장 안을 탐방해봤습니다. 옛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서의 가치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박물관에서나 있을 법한 영사기, 음향기기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인테리어,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택과 정원은 요즘에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그 복고풍의 느낌을 생생하게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아카데미를 지키고 싶어하는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추억의 건물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아카데미를 지키는 후원 프로젝트에 망설임 없이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 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또 시에서 이 매입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도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만큼 과연 또 민간이 어느 정도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는 아카데미 극장은 우리나라에서 원형을 보존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며 6.25 이후에 원주 재건과 발전을 말해주는 상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1956년부터 원주 극장과 시공관, 문화극장과 아카데미 극장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세 곳의 극장 건물이 철거되고 아카데미 극장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철거된 극장 시공관 역시 당시의 문화적,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라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았는데요. 마지막 남은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해 원주시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시민의 자산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녕 아카데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에는 다양한 금액으로 기부할 수 있는 소금액 기부 프로젝트와 함께 극장 보존에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온라인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공원공단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가요. 다음 주군요. 내달 2일부터 치악산 향로봉 구간의 탐방로 예약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치악산 국립공원 탐방시설과의 정성자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시설과장 정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탐방로 예약제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먼저 탐방로 예약제는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탐방 예약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네, 제도의 취지는 국립공원의 자연 자원의 보호나 탐방객 안전, 생태 복지 등 공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치악산 국립공원 향로봉 구간의 탐방 예약제는 산불 방지 대책 기간 동안 통제되는 탐방로를 탐방 예약제로 개방해서 탐방객에게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 복지라는 공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향로봉 구간이라고 했는데요. 네. 정확하게 그 이용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향로봉 탐방로 예약제 이용 구간은요, 고든지 탐방지원센터에서 고든지, 향로봉, 행구 탐방지원센터까지입니다. 거리는 편도 5.6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네. 그나마 치악산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쉬운 코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좀 많이들 이용하시는 데인데 네. 거기가 딱 예약제가 되었군요. 네. 그러면 다른 구간은 네. 예약제 시행하지 않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그 치악산에서는 한 개 구간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 자연자원 보호나 국민 안전, 국민 대상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점차 확대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그 탐방로 예약제는 탐방객이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규제와 제한의 제도를 인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정이나 시행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원주 시민들. 네. 고든지 올라가실 때는 예약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예약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요. 온라인의 경우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포털에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 검색하시고요. 탐방로 예약제, 치악산 향로봉 클릭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고든지 방향과 행구 방향 두 곳 중 편한 곳을 선택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1인 최대 4인까지 예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프라인의 경우는 행구 탐방지원센터나 고든지 탐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1일 탐방 가능 인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이 좀 어려우시다면 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지역번호 033-740-9900번이나 9900이나 국립공원 고객센터 1670-9201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3월 1일까지가 연휴 기간인데 네. 그때까지는 이제 예약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좋습니다. 2일부터 네네. 시작이 되는 거로군요. 네. 뭐 종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아직은 뭐 네. 그냥 네. 시작하는 겁니까? 네, 그 탐방로 예약제는 3월 2일 화요일부터 4월 30일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군요. 네네. 아, 어. 2달 정도. 아, 2달 정도가요? 네, 3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 4월이요? 4월 네네. 30일. 네.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에만 이제 이렇게 예약제로 하고 그 다음부터 네. 또 다시 이제 좀 네, 자유롭게. 자유롭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입장 가능 인원이 이제 한 번 예약하면 4명까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런데 그 요즘 네. 또 코로나 네. 19 네. 이것과 맞물려서 좀 그렇죠. 명단 네네. 어떤 여러 가지 그 확인 네. 작업도 네.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거를 QR코드로 해서요. 네. 네. 그거를 지참하시고 오시면은 네, 그걸로 확인이 바로 되기 때문에 네, 개인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든지 우리 시민들 많이 올라가는 코스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안 하던 거를 새롭게 네. 이것도 일종의 네. 좀 규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이런 걸 왜 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좀 우리 시민들에게 좀 네. 부탁 말씀, 당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아, 네. 반드시 예약된 코스를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황골 삼거리에서 고든제 그리고 향로봉에서 영원산성 삼거리까지는 그 산불 통제 기간입니다. 따라서 고든제에서 비로봉 구간으로 산행이나 향로봉에서 영원산성 삼거리로 산행은 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산불 통제 기간에 예약하신 분들만 탐방을 허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산불 조심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네. 함께 하셔야겠죠.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하산 국립공원의 정승자 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이어서 보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